안녕하세요, 여러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주권의 순환 기사단에서 빅테크 기업 국가로를 함께 탐구해 볼 예정입니다. 권력의 공백을 채우고 기존 질서와 충돌하며 새로운 주권으로 진화하는 중국가적 세력의 역사적 패턴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언제나 기존 국가 질서에 힘이 미치지 않는 영역에서 중국가적 권력이 발생해 왔습니다. 21세기 빅테크 기업은 단순한 시장 참여자를 넘어 정치적 행위자 및 경제 계획자로서 통치 구조에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수많은 주권 국가의 GDP를 능가하는 막대한 경제력을 자랑하는데요. 예를 들어 애플의 시가총액은 3조 달러를 상회하며 이는 스페인이나 호주의 GDP보다도 큰 규모입니다. 이러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인프라와 공론장을 통제합니다. 플랫폼 정책, 콘텐츠 중재, 디지털 화폐 개발 등을 통해 사실상의 규제 권력을 행사하며 민주적 통제를 벗어난 새로운 권력 중심으로 부상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현대의 디지털 주권자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프론티어의 법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중세 기사단이 중앙 권력의 간섭이 닿지 않는 변방에서 권력을 획득했듯이 빅테크는 국제우주법의 규제 공백이라는 새로운 프론티어에서 기능적 주권의 통제권을 확보하려 합니다. 이 과정은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탄생 단계입니다. 중국가적 세력이 어떻게 권력의 독점적 집중을 통해 탄생하는지 기사단의 사례를 통해 알아봅니다. 둘째, 불안정성 단계입니다. 이러한 독점 구조가 어떤 내외부적 압력에 직면하며 균열되는지, 즉 세속화 과정을 살펴봅니다. 마지막으로 전환 단계입니다. 결국 이들이 어떻게 새로운 주권 형태로 진화하거나 재통합되는지 빅테크의 미래 궤적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먼저 튜튼 기사단의 사례를 통해 중국가적 세력의 탄생을 살펴보겠습니다. 1226년부터 1525년까지 존속한 튜튼 기사단 국가는 정치, 경제, 영적 권력을 단일 조직이 완벽하게 독점한 독특한 사회였습니다. 정치적 권력의 측면에서 기사단은 독자적인 군대를 조직하고 성체를 건설하여 영토를 정복하고 통치했습니다. 기사단 총장이 국가의 최고 통수권자였죠. 경제적 권력은 더욱 강력했습니다. 기사단은 정복지의 3분의 2에 달하는 토지를 직접 소유했으며 곡물 무역 독점, 수공업 통제 그리고 자체적인 무역 및 금융업 운영을 통해 국가 경제를 장악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봉건 영주를 넘어선 국가 단위의 경제 계획자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권력은 기사단이 수도회로서 가톨릭 교회의 권위를 등에 업고 영토 내 주교 임명권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교회 조직을 사실상 종속시켰습니다. 이는 이념적 통제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튜튼 기사단은 통치자 - 소유자 - 성직자가 결합된 3중 계급 구조를 형성했습니다. 중국가적 주체는 핵심 군사 기능인 방호 교전, 인식을 독점함으로써 주권을 확립합니다. 튜튼 기사단은 성체 건설을 통해 영토와 자원을 방어하고 군사적 정복으로 교전 역량을 확장했으며 자체 규정을 통해 조직을 인식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빅테크가 이 기능을 물리적 지배가 아닌 우주 인프라 서비스로 변환하여 통제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스타링크와 같은 위성 네트워크는 물리적 방어 대신 데이터와 통신의 보호를 제공합니다. 직접적인 교전 대신 정보 우위를 통한 개입을, 영토 감시 대신 글로벌 데이터 흐름의 인식을 서비스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국가 안보의 핵심 역량을 자신들의 통제 아래 두는 새로운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사단의 완전한 독점 구조는 본질적으로 불안정했으며 내외부의 압력으로 인해 결국 권력이 다시 분리되는 세속화를 통해 새로운 국가 형태로 재편되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도시와 기사 계급의 자치권 요구가 거세지며 시민의 저항에 직면했습니다. 대표적으로 1440년 결성된 프러시아 연합은 기사단의 독점 통치에 조직적으로 반발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폴란드, 리투아니아 등 주변 국가와의 끊임없는 전쟁으로 군사적,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이러한 위기는 1525년 기사단 국가의 세속화로 기결되었습니다. 기사단 총장이 프로테스탄티즘으로 개종하고 프러시아 공국의 세속 군주가 되면서 통치자 - 소유자 - 성직자의 결합된 권력이 다시 분리된 전형적인 계급 사회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는 새로운 국가 시스템인 프러시아 공국으로 재통합되는 과정이었습니다. 현대의 빅테크 기업은 유형 자산이 아닌 무형의 지적 자산을 독점하고 정보 흐름을 통제하는 알고리즘을 통해 현대판 영적 권력을 행사합니다.
경제적 권력, 즉 새로운 동전의 측면에서 보면 이들은 R&D, 특허 핵심 인재를 독점하여 혁신의 원천을 통제합니다. AI 모델 훈련에 필요한 막대한 데이터와 컴퓨팅 자원은 후발주자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또한 클라우드 서비스와 AI 플랫폼은 전 세계 정부, 기업, 연구기관의 데이터와 지식 생산 인프라를 장악하여 글로벌 지식 생산을 통제합니다. 영적, 이념적 권력, 즉 새로운 십자가의 측면에서 보면 검색 엔진과 소셜 미디어의 알고리즘은 사용자가 접하는 정보와 현실 인식을 재단합니다. 이는 특정 가치관과 세계관을 전파하는 기사단의 영적 권력과 기능적으로 유사합니다. 나아가 플랫폼의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은 수십억 디지털 시민의 행동 규범을 설정하고 이를 위반 시 계정 삭제 등 사실상의 추방 조치를 내립니다. 빅테크는 준사법적 통치와 책임 회피의 독특한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중재, 계정 정지 등은 플랫폼 규칙에 기반한 사법적 판단과 집행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의 감독위원회는 자체적인 최고 법원을 모방한 기구입니다. 이들의 결정은 수십억 사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경제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그 과정은 불투명하고 외부의 독립적인 감사나 이해 제기 절차가 미비합니다. 더 나아가 정부가 클라우드, AI 등 핵심 인프라 운영을 사적 기업에 위탁하면서 정책 실패나 인권 침해 발생 시 책임을 민간 기업의 기술적 결함이나 정책 뒤로 숨기 용이해집니다. 이는 정부가 마땅히 져야 할 공적 책임이 사기업으로 전가되고 분산되는 효과를 낳습니다. 빅테크의 독립 동기는 지상 규제와 에너지의 압박에서 비롯됩니다. AI 모델 훈련과 데이터 센터 운영은 막대한 전력을 소모하며 이는 국가 전력망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합니다.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안정적인 전력 확보를 위해 원자력 발전소와 직접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심지어 노원전 재가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력난이 심화될 경우 주 정부나 중앙 정부는 데이터 센터의 가동 중단이나 전력 사용량 제한과 같은 규제를 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빅테크의 핵심 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 시도입니다. 지상에서의 규제와 자원의 한계는 빅테크에게 독립적인 에너지원과 컴퓨팅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만듭니다. 우주 태양광 발전이나 달 자원을 활용한 에너지 생산은 국가의 통제에서 벗어난 궁극적인 자립 기반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은 우주라는 새로운 프런티어로의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현행 국제우주법은 국가의 영토 주권을 금지할 뿐 사적 기업의 자원 채굴 및 상업적 이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사실상의 무법지대와 같은 환경을 제공합니다. 1967년 우주조약은 냉전 시대의 산물로 국가의 군사적 이용과 영유권 주장을 방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조약은 국가가 자국민의 활동에 대해 국제적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지만 사기업이 채굴한 자원의 소유권을 갖거나 특정 지역에서 배타적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국제사법재판소 등 분쟁을 해결하고 조약을 강제할 실질적인 집행기구가 부재합니다. 이 법적 공백은 빅테크에게 중앙 권력의 간섭이 미치지 않는 변방과 동일한 환경을 제공하며 기업이 자신들의 이익에 맞는 자치 통치 구조를 선제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줍니다. 미국은 국내 법과 다자 협정을 통해 영토 주권 문제를 우회하고 자국 기업이 우주 자원에 대한 상업적 재산권을 선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상업 우주 발사 경쟁력법을 통해 우주 자원을 획득한 미국 시민은 해당 자원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했는데요. 이는 국제법의 모호함을 자국 기업에 유리하게 해석한 선제적 조치입니다. 또한 아르테미스 협정은 달 탐사 및 이용에 대한 원칙을 제시하는 다자간 협정으로 나사와의 협력을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협정은 우주 자원 추출이 국제법상 국가적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여 사실상 상업 우주 발사 경쟁력법의 원칙을 국제적으로 확산시키고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이는 영토를 직접 소유하지 않더라도 특정 지역의 자원을 배타적으로 채굴하고 이용할 권리를 확보함으로써 경제적 기능에 대한 통제권, 즉 기능적 주권을 확립하려는 전략입니다. 빅테크는 군사 역량의 핵심인 방호 인식 교전을 인프라 서비스로 제공함으로써 국가 안보를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새로운 형태의 주권적 권력을 행사합니다. 이중 용도의 본질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스타링크와 같은 저궤도 위성통신망인데요. 상업용 브로드밴드 서비스로 시작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증명되었듯 군 통신, 드론 제어, 정찰 등 국가 안보의 전략적 자산으로 진화했습니다. 이는 빅테크의 우주 활동이 처음부터 상업과 군사의 경계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국가는 핵심 군사 역량의 상당 부분을 민간 기업의 인프라 서비스에 의존해야만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암호화된 통신망을 제공하여 아군의 통신을 보호하고 위성 인터넷을 통해 전장의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여 상황 인식을 지지하며 드론과 정밀 유도 무기 등 네트워크 중심전의 핵심인 데이터 링크를 제공하여 교전 능력을 뒷받침합니다. 국가 안보 인프라를 빅테크에 아웃소싱하는 추세는 국가를 기술적으로 종속된 고객 국가로 전락시킬 위험을 내포하며 이는 빅테크가 주도하는 새로운 국제 질서의 시작입니다. 이탈리아 정부가 국가 안보 및 군 통신망의 일부로 스타링크 도입을 추진하는 사례는 자국의 핵심 주권 기능을 외국 사기업의 기술에 의존하겠다는 결정입니다. 이러한 기능적 종속은 기술적 종속으로 이어집니다. 일단 특정 기업의 생태계에 편입되면 막대한 전환 비용과 기술적 문제로 인해 다른 시스템으로 이전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해당 기업에 대한 장기적인 의존을 심화시킵니다. 또한 빅테크는 서비스 제공 중단 위협이나 가격 정책 변경 등을 통해 고객 국가의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전쟁 중 스타링크 서비스 비용 문제가 대표적이죠. 이는 영토를 점령하는 전통적 제국주의와 달리 핵심 기능을 통제함으로써 다른 국가들을 종속시키는 새로운 형태의 권력 관계, 즉 기능적 제국주의의 출현을 의미합니다. 역사적 재평가를 요약하자면 튜튼 기사단의 독점적 삼중 권력은 내외부의 압력에 직면하여 본질적인 불안정성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결국 권력이 다시 분리되고 새로운 국가 체제인 프러시아 공국으로 재통합되는 구조적 전환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은 실패가 아닌 진화의 한 형태였습니다. 이를 빅테크에 투영해보면 빅테크 역시 디지털 영역에서 유사한 독점적 권력을 구축했지만 지상에서의 규제, 에너지 문제, 사회적 반발 등 새로운 형태의 내외부적 압력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이들은 우주라는 새로운 프론티어로 진출하여 지상의 압력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주권을 확보하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빅테크의 이러한 움직임은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반복되는 중국가적 세력의 생존 및 진화 전략입니다. 집중된 권력은 필연적으로 저항에 부딪히고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형태로 전환되는 순환 과정의 일부인 것이죠. 역사적 순환 모델에 따르면 빅테크의 독점적 권력 구조는 지속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세속화, 즉 구조적 전환은 어떤 형태로 나타날까요? 두 가지 경로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로는 국가 체제로의 재통합입니다. 각국 정부와 국제사회가 강력한 반독점 규제, 데이터 주권법, 우주활동에 대한 국제규범을 성공적으로 확립하는 시나리오입니다. 빅테크의 중국가적 기능이 분리되어 공적 영역으로 재흡수되거나 엄격한 공공의 통제하에 놓이게 됩니다. 이는 튜튼 기사단이 세속화되어 프러시아 공국이라는 전통적 국가 체제의 일부가 된 것과 유사합니다. 두 번째 경로는 기업 주권으로의 초월입니다. 빅테크가 우주 자원을 통해 지상 국가의 규제와 통제로부터 완전히 독립하는 데 성공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들은 특정 영토가 아닌 지구-달- 화성을 잇는 기능적 공간을 지배하는 최초의 완전한 기업 국가로 진화하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 전통적 베스트팔렌 체제의 국가들은 이 새로운 주권자와 공존하거나 경쟁하는 새로운 국제 질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주권의 미래는 이 두 경로 중 어디로 향할지 아니면 예상치 못한 새로운 형태로 진화할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